안녕하세요. 빅주시론 대학의 미준입니다. 12월 9일 오늘의 빅주시 뉴스를 시작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미국 주식 투자의 정석을 지키고 있는 미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미준 패밀리 여러분들 즐거운 주말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한국의 정치적인 상황이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시기를 지금 지나가고 있는데요. 이런 마당에 제가 즐거운 주말을 보내셔라 이런 메시지를 보냈더니 어떤 분은 욕하시더라고요. 지금 정신이 있느냐? 지금 한국의 사정이 이런데 제가 방송을 통해서 정치적인 얘기를 드리지 않는 이유는요. 저 역시도 정치적인 색깔이 있고 또 정치적인 의견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 때문에 청취하시는 분들의 기분을 상하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굉장히 조심하고 자제하고 있거든요. 저는 여태까지 총 6개국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9개의 도시에서 20대 이후에 계속해서 떠돌이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다양한 인종, 그리고 종교도 다른 사람들 많이 만나서 생활을 했고요. 예전에는 10년 가까이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과 함께 생활을 했었죠. 그러면서 한 가지 느꼈던 건데요. 세상에 좋은 사람도 많고 좋지 않은 사람도 많죠. 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사람에 따라서 의견은 다 다를 수가 있다. 왜냐하면 바라보는 시점이 다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러한 사람의 의견, 주장에 따라서 그 사람을 평가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정치적 색깔이 어떻든 저한테는 소중한 구독자분들 그리고 멤버분들이기 때문에 저는 방송에서 정치적인 이야기 그리고 종교적인 이야기는 하지 않는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도 종교와 상관없이 여러분들의 정치적인 색깔과 상관없이 미준 패밀리 분들 모시고 12월 9일 오늘의 빅 주식 뉴스 바로 시작합니다. 오늘 방송 본격적으로 진행하기 전에요. 개인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댓글 하나가 있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헬렌리 2857이라는 아이디를 쓰시는 분께서 남겨주신 글이고요. 저희 멤버십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나요? 매달로 되어 있으면 1년 단위로 해주세요. 저는 미준이 있는 한 계속할 계획입니다. 제가 70이 넘어서 컴맹이라서 죄송합니다 라고 제가 댓글을 읽으면서 이렇게 송구스러운 마음이 들 정도로 예를 갖춰서 댓글을 올려주셨는데요. 여기 저의 이메일을 드렸습니다. 초이스 둘하나 골뱅이 한메일닷컴이거든요. 이 주소로 헬렌 리님 연락처 보내주시면요. 제가 직접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댓글은 저한테 큰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막 50대를 넘었잖아요. X세대인데 제가 봤을 때 X세대는요. 어떻게 보면 저보다 이제 연배가 있으신 분들 그리고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테크놀로지를 연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가지고 있지 않나. 그래서 제가 이제 한 명의 인플루언서로서 미션을 가지자면요. 저보다 이제 연배가 있으신 시니어 분들과 지금 일어나고 있는 기술력을 연결하는 역할을 해야겠다. 그래서 또 제가 주식 채널을 하고 있지만 사실상 테크주 위주로 투자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향후에는 주식 관련된 콘텐츠도 그렇고요. 그리고 비단 주식에 관련이 없는 이런 기술력에 관해서도 시니어 분들께서 기술력을 이용하실 수 있는 하나의 교두보 역할을 해야겠다. 이런 개인적인 미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향후에 미준에서 이런 컨텐츠도 개발할 테니까요.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헬렌 리님 필요한 도움 제가 제공해 드릴 테니까 여기 이메일 주소로 연락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댓글 하나만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열공쟁이님께서 보내주신 글이고요. 초이스 스탁 이제 가입했는데 어플은 없나요? 그냥 인터넷 쳐서 들어가야 하는지라고 여기 눈물을 좀 보이셨습니다. 이 질문 관련해서는요. 김인중 대표님의 답변을 직접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이스 스탁 안드로이드 앱이 기존에 있습니다. 다만 5년 전에 개발한 버전이라 안드로이드 폰 중에서 2, 3년 전에 나온 폰까지는 구글 플레이에서 초이스 스탁으로 검색하면 나올 겁니다. 신형폰은 검색이 안 돼서 회원들께서 어떤 폰에서는 나오고 어떤 폰에서는 안 된다는 댓글이 있었습니다. 현재 초이스 스탁 안드로이드 폰을 신규로 개발 중이며 내년 2월 정도에 선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후 아이폰 버전 개발까지 지원해서 모바일 웹뿐만 아니라 앱으로도 쉬운 접근과 알람 푸시를 해외에서도 편안하게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 드릴 예정입니다. 라고 계획을 밝혀주셨습니다. 지금 12월이니까요. 2월부터는 우리가 앱을 이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따라서 앞으로는 웹사이트뿐만 아니라 어플을 통해서도 이용이 가능하시다 이렇게 답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열공쟁이님 좋은 질문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제가 김인중 대표님으로부터 이메일 한 통을 받았는데요. 그 내용을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미준 스페셜 40% 할인이 한국 시각 기준 10일 화요일 24시, 즉 자정에 종료가 됩니다. 화요일 밤 12시까지만 40% 할인이 됩니다. 11일부터는 25% 할인, 그렇게 되면 연간 30만 원으로 변경된 스페셜 페이지로 운영됩니다. 페이지 주소는 동일하고 할인율만 40%에서 25%로 변경됩니다. 오늘 방송에서 이 부분을 한번 안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요청하신 것처럼 안내 드렸습니다. 김인중 대표님 이 방송 보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미국 증시 시황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S&P 500 맵을 보시면요. 제가 기간을 일주일로 바꿔놨는데요. 일주일 동안의 패턴은 제가 방송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죠. 메가테크 기업만 달리는 작년하고 비슷한 그림이 연출이 됐고요. 그 이유는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지금 금리 인하에 대한 확신이 조금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미국 경제가 너무나 탄탄하고 또 지난주 금요일에 발표된 고용보고서도 굉장히 좋은 수치가 발표가 됐거든요. 따라서 지금 투자자 사이에서는요. 이러다가 금리 인하가 없을 수도 있겠다. 그리고 만약에 이번 달에 금리 인하를 하더라도 추가적인 금리 인하가 굉장히 더디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우려가 가속화되고 있다라고 이해가 가능합니다. 자, 따라서 이번 주 수요일 날 발표될 CPI가 굉장히 중요하죠. 수요일 12월 11일 오전 8시 30분에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가 되는데요. 여기에서 만약에 인플레이션이 잡히는 모습을 보인다. 그렇게 되면 조금씩 시장폭이 넓어지면서 전반적인 랠리가 형성될 수도 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평가가 가능합니다. 자, 지난주에 가장 좋았던 종목들을 보면요. 테슬라가 12.77%, 메타가 8.6%나 올라갔고요. 아마존이 플러스 9.21%, 그리고 브로드컴이 10.77%. 따라서 기존의 메가테크 기업들이 굉장히 좋은 추세를 일주일간 보내왔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시장의 폭은 많이 좁아졌겠죠. S&P 500의 마켓 브레스를 보시면요. 지금 현재로서는 S&P 500에 포함되어 있는 500대 기업 중에 단기적인 추세가 좋은 종목은 57%까지 떨어졌고요. 장기적인 추세가 좋은 종목은 아직까지는 69%입니다. 따라서 장기적인 추세를 봤을 때는 대세 상승장은 계속해서 유효하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리 인하에 대한 우려 때문에 단기적인 추세가 꺾인 종목이 많이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음에는 공포지수 빅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빅스는요 이제 12.77입니다. 13 아래로 떨어졌죠. 따라서 지금은 굉장히 고요한 시장이다. 그 누구도 지금 시장의 하락을 점치지 않는 뜨거운 장세가 펼쳐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빅스가 13 이하까지 떨어지면요. 사실상 과매수되었다. 이렇게 부정적으로도 해석이 가능한데요. 12월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과매수 상태가 어느 정도는 지속되지 않을까. 이렇게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피어 앤 그리드 인덱스를 보면요. 시장이 지나치게 과열화됐다는 신호는 잡히지 않습니다. 아직까지도 중립을 형성하고 있고요. 53에 머물러 있죠. 따라서 지금 시장은요. 오히려 더 달릴 수 있는 채비를 하고 있다. 우물쭈물하고 있는 투자자가 많이 있다는 거죠. 다음에는 초이스 스탁에서 제공하는 마켓 스코어인데요. 아직까지 71에 머물러 있습니다. 따라서 공포 탐욕 지수보다는 조금 높은 수치를 보이면서 과욕 단계에 머물러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탐욕으로 넘어가지 않고 잘 견디고 있다. 따라서 조금 더 상승할 수 있는 여지를 보여준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판단합니다. 다음에는 미준 탑픽의 성적입니다. 미준 탑 15 중에 지난주 가장 좋은 주가 흐름을 보였던 종목은 제타입니다. 제타는 5일 만에 무려 22.91%나 주가가 급등을 했고요. 앱 러빈이 두 번째로 좋았습니다. 플러스 19.23, 팔란티어가 플러스 13.80, 테슬라 플러스 12.77, 브로드컴이 플러스 10.77, TSMC 플러스 9.94, 아마존 플러스 9.21, 메타 플러스 8.61, B2 플러스 8.5, 비트코인이 4% 올라가면서
98,670에 있고요. 구글이 플러스 3.29, 엔비디아 플러스 3.03입니다. 아래쪽에 세 종목은 하락했는데요. 일단 러셀 2000을 추종하는 IWM이 떨어졌겠죠. 마이너스 1.2%. 지난주에는 메가테크 기업 위주로 랠리가 펼쳐졌기 때문에 소형주는 마이너스를 보였습니다. 두 번째로 소형주의 레버리지를 쓰는 TNA가 4.04% 하락했고요. 마지막으로 우버가 가장 좋지 않았는데요. 8.16%나 급락했습니다. 우버의 주가 흐름이 이렇게 좋지 않은 이유는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지난주에 구글의 웨이모가 마이애미에서 자율주행 운행을 시작한다. 이러한 뉴스가 보도가 됐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은요. 우버는 지금 현재 펀더멘털에 문제가 없거든요. 하지만 자율주행의 호재는 우버의 악재다. 이러한 공식이 성립이 되면서 계속해서 주가가 하락하는 추세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추세는요, 2년 전에 구글과 챗GPT 사이에서 있었거든요. 그때도 챗GPT 관련해서 좋은 뉴스가 있을 때면 구글의 주가가 영락없이 떨어지는 이러한 추세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우버 역시도 이러한 공식이 깨질 때까지는요, 당분간 줍줍하는 것을 조금 자제할 필요가 있다. 물론 펀더멘털도 그렇고 밸류에이션도 굉장히 훌륭합니다. 하지만 조금 추세가 전환될 때까지는 기다릴 필요가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준비된 기사는요, 미국 증시에 대한 전망입니다. 이제 2024년이 3주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과연 이 3주 동안 우리는 어떠한 추세를 기대할 수 있을지 기술적인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S&P 500이 지난주에도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벤치마크 미국 시장 지수는 차트가 여전히 긍정적이기 때문에 강세 포지션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S&P 500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때는요, 저항선이 없죠. 따라서 최고치를 경신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커다란 호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많은 내부 지표가 과매수 상태를 기록하기 시작했다. 그만큼 지금 미국 증시가 너무나 뜨겁다는 거죠. 하지만 과매수가 곧 매도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상승장은 늙어 죽지 않는다.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따라서 과매수 됐다고 해서 증시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다고 해서 그게 증시가 떨어질 이유가 되진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즉 주식시장은요. 매도 신호가 등장하지 않고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장기간 과매수 상태를 유지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S&P 500 차트에서 가장 최근 저항선이었던 6012 지지선을 형성하고 있다. 이것도 또한 하나의 장점이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고점을 경신하고 있다는 얘기는요. 예전의 저항선이었던 것이 지지선으로 바뀌면서 굉장히 단단한 여러 겹의 지지선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6012 첫 번째 지지선이고요. 그 아래에 5870에서 훨씬 더 강력한 지지선이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5870 아래로 떨어지면 우리가 걱정을 해야겠죠. 그리고 또 하나의 강력한 지지선이 있는데요. 이게 더 강력하다. 5670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주가가 5670 아래로 떨어지면요. 그거는 매우 부정적이다. 그때는 주식시장에서 비중을 좀 줄여야 될 가능성도 높은 거죠. 하지만 단기적으로 이러한 가능성은 높지 않다. 6010이 뚫리고 5870까지 뚫려야 그리고 나서 5670을 만날 수 있잖아요. 따라서 이렇게 계속해서 떨어질 가능성은 굉장히 낮아 보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음에는 풋콜 비율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풋 옵션은 주가가 떨어지는데 베팅을 하는 거고요. 콜 옵션은 주가가 올라가는데 베팅하는 거죠. 따라서 풋콜 옵션이 올해 들어 최저치로 떨어졌다는 얘기는요. 지금은 콜 옵션이 대세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죠. 상승에 베팅하고 있는 사람이 하락에 베팅하는 사람보다 훨씬 더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는 과매수 상태다. 너무나 지금 최저치로 떨어졌기 때문이죠. 이는 지난 약세장이 시작되기 직전인 2021년 말에 마지막으로 볼 수 있었던 수준입니다. 따라서 지금 좀 부정적으로 해석하면요. 시장이 너무나 뜨거워졌기 때문에 과매수이기 때문에 예전에 2021년 말에 보였던 것과 비슷한 수준이다. 앞으로는 주가가 오히려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도 해석이 가능한 거죠. 자, 하지만 그때와 지금의 차이점이 있는데요. 2021년 말에는 이 비율이 상승으로 전환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여전히 하락하고 있는데요. 자, 이렇게 계속해서 풋콜 비율이 하락하게 되면요. 이는 주식의 강세 신호로 이해가 가능하고요. 따라서 이러한 비율, 현재 과매수 영역에 있긴 하지만 강세 신호로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맞고요. 롤오버는요. 추세 전환을 얘기합니다. 따라서 추세가 전환되면서 꾸준히 상승하기 시작할 때까지는 매도 신호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가 된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자, 다음에는 시장폭입니다. 최근 지표 중에 가장 강세를 보이지 않았다. 이 부분은 우리가 지난주에 계속해서 체크를 했었죠. 지난주에 S&P 500이 상승했던 이틀 동안 시장폭은 오히려 마이너스를 기록한 적이 있고요. S&P 500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강세를 보였던 12월 4일에도 시장폭은 간신히 플러스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약세 신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지만 뉴욕 증권 거래소에서는 매일 새로운 고점이 새로운 저점보다 계속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최고점을 기록하는 주식의 개수가 최저점을 기록하는 주식의 개수보다는 훨씬 더 많다는 거죠. 그리고 이는 주식의 강세 신호고요. 시장 지표를 강세로 유지한다. 그리고 이 상태는요. 뉴욕 증권 거래소에서 이틀 연속으로 신저점이 신고점보다 많을 경우에만 변경이 된다. 그때는 이제 매수 신호가 꺼진다는 거죠. 다음에는 빅스입니다. 빅스는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연중 저점에 가까운 13을 약간 상회하고 있다. 오늘은 13 아래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요, 또 다른 과매수 상태다. 물론 빅스가 이렇게 너무나 떨어지게 되면요, 공포탐욕지수처럼 좀 지나치게 사람들이 긍정적이다. 그럴 때는요, 다시 주가가 떨어질 가능성도 염두를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11월 6일에 스파이크 피크 매수 신호는 12월 9일까지만 유효하다. 이해가 뭐냐면요, 여기 아래 그래프를 보시면 11월 초, 11월 5일하고 6일 내에 굉장히 빅스가 많은 폭으로 갑자기 치솟았습니다. 자, 이렇게 공포지수가 갑자기 올라가게 되면요, 그거는 오히려 매수 신호다. 이렇게 이해가 가능하거든요. 자, 그런데 빅스 지수를 피크를 중심으로 구축한 트레이딩 시스템은요, 통상적으로 22거래일 동안만 포지션을 보유할 것을 요구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렇게 갑자기 빅스 지수가 확 올라갔을 때는요, 보통 그 신호를 가지고 매수 포지션을 22거래일 동안만 유지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요, 12월 9일까지만 유효했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스파이크 피크 매수는 유효하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하지만 또 다른 매수 신호가 나타나는데요. 그 뭐냐면 빅스의 추세 매수 신호라고 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요. 빅스의 20일 이동 평균선이 200일 이평선보다 오히려 아래로 떨어졌다. 자, 여기에 나와 있죠. 이 네모로 표시된 부분인데요. 위에 있는 빅스 차트에서 사각형으로 표시된 부분이 다 그거라고 합니다. 3번에 걸쳐서 올해 발생을 했죠. 지난 1년간 2개의 이전 사각형, 즉 매수 신호를 볼 수가 있고요. 이러한 매수 신호는 빅스가 200일 이평선을 다시 넘어설 때까지 지속된다. 자, 따라서 이렇게 20일 이평선, 빅스의 20일 이평선이 200일 이평선 아래로 떨어졌을 때는요, 다시 위로 올라갈 때까지는 매수 신호를 유지한다. 이렇게 기술적인 분석을 이해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은 계절적으로 강세를 보이는 시기다. 뭐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통계적으로 주식이 랠리를 펼치는 시기에 들어섰죠. 자, 일단 1월 효과를 얘기하는데요. 제뉴어리 에펙트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최근에는요, 1월 효과가 기다리지 못하고 12월로 이전을 했다. 미리 달리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연말에는 산타크로스 랠리가 예상이 된다. 산타크로스 랠리는요, 올해 가장 마지막 5번의 거래일, 그리고 내년에 2일에 걸쳐서 일어납니다. 7일 동안 주가가 막 달리는 것을 보통 산타크로스 랠리라 그러거든요. 따라서 계절적으로도 이제는 주가가 달릴 수 있는 시기에 돌입하고 있다.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앞에 기사에서 나온 여러 가지 신호들을 좀 정리해 봤습니다. 첫 번째로 S&P 500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죠. 이거는요, 저항선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강세의 신호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로 강력한 지지선이 형성돼 있습니다. 6010, 5870, 5670 이렇게 여러 번에 걸쳐서 지지선이 단단하기 때문에 이거 역시도 강세 신호죠. 자, 세 번째, 풋콜 옵션 비율이요, 올해 들어서 최저치로 하락했습니다. 따라서 과매수다고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죠. 과매수기 때문에 약세 신호로 이해하는 것이 맞고요. 네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풋콜 옵션 비율이요, 여전히 하락 중입니다. 이 부분은 다시 상승할 때까지는 강세 신호로 이해하는 것이 낫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다섯 번째는요, 시장의 폭입니다.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지난주에는 상승장에서도 계속해서 시장 폭이 좁아지고 있거든요. 이거는 하나의 약세 신호로 이해가 가능하겠죠. 자, 여섯 번째, 신고점의 주식 수가 신저점의 주식의 수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이거 역시도 강세고요. 일곱 번째, 공포지수인데요. 공포지수가 지금 13 아래까지 하락했습니다. 그 얘기는 과매수되었다. 따라서 약세로 이해하는 것이 맞습니다. 여덟 번째, 빅스의 추세 매수 신호가 등장했는데요. 이 얘기는 빅스의 단기선 20일 이평선이 장기선인 200일 이평선 아래로 떨어졌다. 이 부분 역시도 다시 추세가 바뀌기 전까지는 강세 신호로 이해가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계절적으로 봐서도요, 산타크로스 랠리가 발생할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 따라서 이는 역시 강세 신호로 이해가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현재 미국 증시는요, 9가지의 매매 신호 중에 6가지가 강세 신호를 내보내고 있습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미래에 베팅하는 주식 투자에서 100% 확실한 예측은 존재하지 않거든요. 따라서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요, 철저하게 확률의 게임을 해야 됩니다. 확률이 높은데 베팅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아직도 미국 증시는요, 투자자들이 이길 확률이 66%를 넘어간다. 9개 중에 6가지의 강세 신호가 나타난다. 이러한 식으로 마무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화면에는 S&P 500 맵이 나와 있는데요. 기간을 하루로 바꿨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하루만 띄어서 보면요. 엔비디아 주가는 1.81% 떨어졌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브로드컴 같은 경우는 5.3% 급등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메가테크 기업들이 굉장히 좋은 추세를 보였거든요. 따라서 시장의 추세랑 상관없이 엔비디아 혼자만 이렇게 좋지 않은 추세를 보이는데 그 이유가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자, 이번 기사에서 설명이 되고 있는데요. EU의 반독점법에서 주목을 받고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의 주가 흐름이 좋지 않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죠. 유럽연합의 반독점 규제 당국은요. 엔비디아가 불공정한 이점을 제공할 수 있는 제품을 번들로 제공할 경우, 번들이라는 것은 이제 패키지로 판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요. 공식적인 조사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이 문제에 정통한 포식정이 말했습니다. 84%의 시장 점유율로 경쟁자인 인텔 및 AMD를 훨씬 앞서가며 거의 독점적인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엔비디아는요. 최근 몇 년간 유럽연합, 미국, 영국, 중국, 한국의 규제 당국으로부터 규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유럽연합회는요, 최근에 엔비디아 그래픽 처리 장치, 우리가 GPU라고 부르는 거죠. GPU 제품에 상업적으로 그리고 기술적으로 연계가 있는지 묻는 설문조사를 보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객사들한테 물어보는 거죠. 과연 GPU 살 때 너네 다른 것도 얹혀서 같이 사야 돼? 이렇게 물어보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문서는요, 엔비디아의 인공지능 스타트업 런 AI 인수 제안과 관련된 다른 문서와는 별개다. 따라서 지금 현재 유럽위원회는요, 2가지의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거죠. 첫 번째는 인공지능 스타트업 기업인 런 AI를 인수한다. 4월 달에 소식이 전달이 됐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 승인하기 전에 조사를 착수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최근 들어서 새로운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는 거죠. 과연 상업적으로 기술적으로 다른 거랑 연계해서 GPU를 살 때 끼어 팔기를 하지 않는가, 이러한 식으로 두 번째 조사가 시작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EU 경쟁집행위원회는요, 엔비디아가 다양한 고객에게 GPU 제품을 판매하는 방식과 계약에 GPU가 포함된 네트워킹 장비를 구매하도록 요구하는지 이 여부를 알고 싶어 한다. 이게 이제 핵심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하지만 엔비디아는 다음과 같이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고객의 선택을 지원하고 전반적으로 장점으로 경쟁한다. 우리는 경쟁력이 좋을 뿐이지 독점 기업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의 제품은 동급 최고의 제품이며 스스로 설 수 있다. 따라서 우리가 제품이 좋기 때문에 사람들이 우리 것만 산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개방형 산업 표준을 지원하여 파트너와 고객이 다양한 구성과 시스템 설계에서 우리 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따라서 우리가 판매하는 네트워킹 장비 사지 않아도 우리의 GPU는 어디에서나 잘 작동된다. 이렇게 지금 기술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설문조사는요, 일반적으로 감시기관의 사실 확인 절차의 일부라고 합니다. 따라서 지금 의혹이 있는데 이 의혹이 사실인지 이걸 확인한다는 거죠. 따라서 초기의 우려를 강화할 가능성이 있다. 좋지 않은 소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유럽연합의 반독점법 위반으로 인해서 기업은요, 전 세계 연간 매출의 10%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최악의 경우에는요, 엔비디아 매출의 10%나 벌금으로 낼 수도 있다. 이렇게 지금 부정적으로 예측을 하는 거죠. 다른 소식통은 올해 초에 로이터 통신의 프랑스 반독점 규제 당국이요, 이미 엔비디아를 조사 중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유럽연합뿐만 아니라 프랑스에서도 지금 조사를 착수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 회사를 기소할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개인적인 의견을 짧게 전달해드리면요. 과거 20년간 애플, 아마존, 알파벳, 메타와 같은 메가테크 기업들, 우리가 빵이라고 부르는 기업들이죠. 자, 이런 빵 기업들은요, 지속적으로 전 세계 독점 규제 기관의 조사와 제재를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이 기업들의 실적과 주가가 과거 20년간 어떻게 성장해 왔는지 우리가 살펴보면요. 이제 막 규제 기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엔비디아 주식의 미래를 점쳐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엔비디아의 경쟁력이 너무나 뛰어나기 때문에 이제 슬슬 많은 규제 기관이 빵 기업보다 오히려 엔비디아에 집중을 하고 있는데요. 과거의 빵 기업들이 이러한 여건 하에서 어떠한 성장을 거듭했는지 살펴보면요. 우리가 엔비디아의 주식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전망을 가질 수가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올 하반기 들어서는 제가 가지고 있는 투자의 전략은 굉장히 일관성 있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AI 수혜주, 두 번째는 경기 순환주 소형주였고요. 마지막이 비트코인 관련주죠. 그중에서 인공지능 관련된 주식은요, 크게 두 가지로 분류가 가능합니다. 첫 번째는 반도체, 그리고 두 번째는 인공지능을 실현할 수 있게 도와주는 애플리케이션, 이렇게 두 가지의 분야로 우리가 분류를 해볼 수가 있는데요. 그중에서 이번에는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이번 달 들어서는 제가 반도체의 비중을 조금 늘려야겠다, 이러한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비슷한 의견이 도래하고 있습니다. 2025년 우리가 투자해야 할 반도체 주식 탑픽을 도이치뱅크가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떠한 주식을 추천하는지 한번 보시죠. 2024년 반도체 시장은 인공지능과 관련된 기업들은 강력한 성장세를 보인 반면 다른 기업들은 고르지 못한 실적을 보였기 때문에 두 가지 이야기로 양분되었다. 따라서 반도체가 다 좋았던 건 아니고요. AI 수혜주만 달리는 굉장히 좀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가속화되는 1년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도이치뱅크는요, 2025년에도 비슷한 양상을 보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도이치뱅크의 애널리스트들은 투자 메모에서요, 2025년을 내다볼 때 메모리 반도체를 제외한 매출 성장은 전년 대비 약 16%로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한다. 따라서 2024년보다 2025년이 더 좋을 수도 있다는 거죠. 테마별로 성과가 양분되는 양상, 즉 AI는 10% 초반, 나머지 부분은 한 자릿수의 낮은 비율로 증가. 이것은 계속해서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2025년에도요, AI 수혜주에 집중하는 것이 조금 더 좋은 성과를 거둘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의견으로 이해가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지난 1년간의 상대적 저조한 성과, 이 얘기는 뭐냐면요, 반도체는 지금 S&P 500 대비 마이너스 6%거든요. SOX라는 게 등장하는데 이거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얘기합니다. 따라서 반도체 종목을 다 퉁으로 쳐서 비교하면요, 시장의 상승 추세에 미치지 못했다는 거죠. 그만큼 일부 인공지능 수혜주만 달리는 이러한 랠리 현상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2025년에는요, 펀더멘탈 성장의 규모와 폭이 모두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폭이라는 것은 시장이 넓어진다는 거죠. 따라서 반도체 주식이 대부분 다 상승하는 그런 추세가 2025년에는 기대가 되고요. 규모 역시도 향상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별성이 가장 중요하지만 따라서 주식을 잘 선택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1년 전에 이 시점보다는 반도체 그룹에 대해서 더 건설적인 포지션을 취하고 있다. 따라서 2024년 초보다는요, 2025년이 오히려 더 밝아 보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도이치뱅크는요, 내년을 전망하면서 두 가지 테마가 부상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광범위한 기반 기업, 이거는요, 인공지능 수혜주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자, 이런 기업들이 내년에 성장세를 개선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역시 AI 관련 순풍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도이치뱅크는요, 광범위한 반도체 기업 중, 즉 인공지능하고 관계가 없는 기업 중에서는요, NXP 반도체랑 온세미컨덕터를 선호하는데요. 이 두 기업에 대한 기대치가 지금 바닥에 가 있고, 따라서 기대치가 너무나 낮고요. 구조적인 개선이 있었기 때문에 현재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낮은 상태에서 매수할 만하다. 이러한 의견으로 이해가 가능합니다. 광범위한 종목의 경우에는요, 2024년에 주기적인 바닥이 대부분 발견되었다. 따라서 NXP도 그렇고 온세미도 이미 바닥을 찍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2025년에는 회복 속도로 초점이 옮겨갈 것이다. 이제 바닥은 완전히 찍은 거고요. 얼마나 빨리 회복하는가.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투자의 척도가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 주제에 대해서 우리는 전년 대비 방향성 개선을 예상하지만 매크로, 재고, 가격 역풍을 고려할 때 그 규모에 대해서는 보수적인 태도를 유지한다. 따라서 온셈이랑 NXP를 추천하긴 하는데요. 많이 올라가진 못할 것이다. 이러한 견해로 이해가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2024년 AI 테마는요, 엔비디아, 그리고 정도는 덜했지만 AMD가 주도하고 있다. 하지만 도이치뱅크는요, 브로드컴, 그리고 마벨 테크놀로지를 좋아한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자, 이 두 기업은요, 각각 텐서 프로세싱 유닛, 우리가 TPU라고 부르는 거죠. TPU는요, 구글이 자체적으로 개발한 GPU랑 비슷한 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그 옆에 트레니엄2가 있는데요. 이거는 아마존이 개발한 인공지능 관련된 칩이죠. 따라서 이 두 기업이 만들어낸 칩을 통해서 하이퍼스케일러에 대한 지출을 계속하고 있으며 구글과 아마존 같은 기업을 위한 애플리케이션 전용 집적 회로를 만들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두 기업이다. 따라서 브로드컴과 마벨 테크놀로지를 선호한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애널리스트들은요, AI 분야에서는 GPU 기반 가속기가 또 한 번 큰 폭의 성장을 이룰 것으로 예상한다. GPU 기반 가속기가 AI 칩을 얘기하는 거고요. 만약에 이러한 현상이 지속된다면 엔비디아 그리고 AMD가 수혜를 입겠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ASIC이 나오는데요. ASIC은 기업이 요구에 따라서 맞춰서 설계하는 반도체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네트워킹 업체. 따라서 네트워킹 업체는 브로드컴, NXP 그리고 ALAB 이거는 아스테라 랩을 얘기하고요. 이런 기업들이 기여를 할 것으로 지금 이해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 많은 기업들이 추천이 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도이치뱅크에서 추천하는 반도체 주식의 펀더멘탈을 비교 분석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어떤 기업으로 들어가야 할까요? 자, 제가 여기 미리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요. NXPI로 먼저 가죠. NXPI로 들어가서 일단 NXP를 찾고요. 여기 보시면 피어라는 탭이 있습니다. 여기를 클릭하시면요. NXP랑 견줄 만한 경쟁 기업들이 쭉 등장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중에서 우리가 필요한 것만 좀 남겨놓고 나머지는 없애버려야겠죠. 자, 그래서 에디스로 들어오셔서 인피니언 없애고요. 마이크로칩 없애고 그리고 모놀리틱 파워도 없애고요. 온셈이 남겨야겠죠. 자, 그 밖에 어떤 주식들이 등장했는지 기억이 좀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AVGO 나왔었죠. 그리고 엔비디아 나왔고요. 엔비디아. 자, 그리고 마벨 테크놀로지가 나왔죠. 마벨 테크놀로지. 자, 여기 있습니다. 자, 이게 단가요? 또 어떤 기업이 있었죠? AMD 이렇게까지 넣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AMD는 여기 있죠. 자,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기업들을 다 넣어놓고 우리가 비교 분석을 할 수 있는 툴이 시킹알파에 있거든요. 저는 이 툴을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왜냐면요, 항상 강조드리지만 제가 주식 종목을 선택할 때는요, 절대 평가를 하지 않거든요. 절대 평가는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시장에 존재하는 수많은 종목 중에 가장 좋아 보이는 종목을 선택해야 성공할 확률이 높거든요. 따라서 지금 엔비디아 주가가 올라갈 건가 떨어질 건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과연 엔비디아가 가장 좋은 선택인가 이 부분을 우리가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다른 주식하고 비교 분석하는 것이 굉장히 필수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일단 내려가서 레이팅을 보시면요, 퀀트 스코어는 지금 6개 종목이 모두 홀드를 받고 있습니다. 뭔가 하나씩 약점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시킹알파에 연계되어 있는 애널리스트들은요, 대부분 다 바이죠. 따라서 현재 대부분의 애널리스트, 시킹알파랑 연계되어 있는 애널리스트들은 매수 의견을 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월가에서 일하고 있는 전문가들의 평가를 보시면요, 세 종목이 강력 매수를 받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브로드컴, 두 번째는 엔비디아, 세 번째는 마벨 테크놀로지가 가장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퀀트 랭킹이라는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6종목 모두 지금 세미컨덕터라는 인더스트리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이럴 경우에는 순위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인더스트리 랭킹을 잠깐 클릭해 보겠습니다. 클릭하니까요, 지금 세미컨덕터 스톡 중에 반도체 주식 중에 가장 좋아 보이는 종목을 쭉 나열해 주고 있는데요. 1등은 크레도 테크놀로지가 4.99니까 거의 만점에 가까운 굉장한 점수를 받고 있고요. 두 번째는 리게티 컴퓨팅 4.98, 세 번째가 TSMC가 4.96이고요. 네 번째로 시퀀스 커뮤니케이션이 4.75를 받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4.25로 5위에 마크가 되어 있고요. 자, 이렇게 퀀트 레이팅에서 순서를 정해서 우리한테 어떤 종목들에 집중해서 리서치를 해라 이렇게 알려주는 기능이 굉장히 유용하다라고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번에는 내려가서 퀀트 팩터를 봐야겠죠. 자, 이 부분에서는요, 앞에 우리가 퀀트 레이팅이 6종목 모두 보유에 머물러 있었잖아요. 도대체 각 기업이 가지고 있는 약점이 뭔지 여기에서 우리가 파악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일단
일단 밸류에이션을 보시면 NXP가 D+, 그리고 브로드컴이 D-, 엔비디아 D-, 마벨 테크놀로지는 F입니다. 따라서 이런 종목들은 지금 밸류에이션 때문에 선택을 받지 못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제가 볼 때는요. 개인적으로 NXPI는 좀 제외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약점이 한둘이 아니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AMD 같은 경우는요. 결정적으로 모멘텀이 떨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EPS의 리비전이 D+입니다. 이 얘기는요. 어닝의 전망치가 오히려 떨어지고 있다는 거죠. 저는 어닝의 전망치가 떨어지는 기업에 투자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 적어도 바닥을 찍고 어닝의 전망치가 상승할 때 그때 진입해도 늦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남아있는 기업은 요 네 종목에 우리가 집중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밑으로 내려가서 이번에는 디비던드를 좀 보겠습니다. 배당을 주는 종목이 4종목이 있는데요. 그중에서 NXP는 우리가 제외를 했기 때문에 3종목만 확인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브로드컴이 현재 1.18%의 배당률을 제공하고 있고요. 엔비디아는 0.03, 거의 안 주는 거죠. 그리고 마벨 테크놀로지 역시 0.21이니까요. 그다지 의미 없는 배당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번엔 밸류에이션 굉장히 중요하죠. P 레이쇼를 포워드로 보시면요. 온 세미컨덕터가 17.98이니까 굉장히 낮고요. ABGO, 브로드컴이 170배입니다. 엔비디아 50배, 그리고 마벨 테크놀로지는 NM입니다. 이 얘기는요. 아직까지도 갭 기준으로는 적자에서 허덕이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PEG를 보시면요. 세 종목 정도가 좋아 보입니다. ABGO 1.78, 조금은 아쉽긴 하지만 브로드컴도 PEG가 매우 높은 편은 아니고요. 엔비디아는 1.26이니까 양호한 수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AMD가 0.99라는 굉장히 좋은 PEG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엔 성장률인데요. 앞으로 다가오는 1년 동안 성장률을 보시면요. 두 종목은 마이너스 성장률을 예상하고 있고요. 물론 이제 시장의 전망치가 올라갈 가능성도 있겠죠. 자, 하지만 나머지 종목이 조금 더 좋아 보입니다. 특히 브로드컴은 22.1%, 엔비디아는 향후 1년 동안도 매출이 93%나 추가적으로 증가할 수 있다. 굉장한 성장률의 예상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밖에 다양한 수치가 있는데요. 이런 수치들 여러분들 분석하시면서 최고의 반도체 주식을 직접 선택하셨으면 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준비된 기사는 팔란티어 관련된 두 가지 호재입니다. 팔란티어의 모멘텀이요. 정말 엄청난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미 밸류에이션은요. 상상을 초월할 만큼 올라가 있거든요. 따라서 팔란티어의 주가 흐름을 받치고 있는 것은 모멘텀인데요. 모멘텀은 그냥 갑자기 꺼지기가 않죠. 모멘텀이 꺾이기 위해서는요. 부정적인 촉매제, 카탈리스트가 필요한데요. 지금 현재 팔란티어 같은 경우는 오히려 긍정적인 촉매제가 더해지면서 주가의 힘이 더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소식을 전달해 드리면요. 팔란티어는 AI 기반 자율 항공기를 위해서 쉴드 AI와 협력을 시작했다라는 소식입니다. 방위기술 기업인 팔란티어 테크놀로지와 쉴드 AI가 새로운 전략적 파트너십 계약을 체결하고요. AI 기반 인텔리전스 및 작전 제어 기능을 갖춘 자율비행 개발을 위한 발걸음을 내딛었다라고 합니다. 이 계약을 통해 두 방위 산업체는요. 현대전 능력을 제공하기 위해 경쟁하고요. 실리콘밸리 기업에 대한 차기 트럼프 행정부의 열정을 활용하기 위해 독점 소프트웨어의 핵심 부분을 공유할 것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에 굉장히 커다란 부분이 하나 기술되어 있는데요. 트럼프 행정부의 열정. 자, 근데 이 열정이 실리콘밸리 기업에 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지금 트럼프 같은 경우는요.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효율 부처를 만들었고요. 거기에는 일론 머스크가 한몫을 하고 있죠. 그 얘기는 지금 쓸데없이 돈을 굉장히 다양한 부분에 쓰고 있는데 이걸 절감하기 위해서 실리콘밸리 기업에 관심을 가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효율적으로 비용은 최소화하면서 국방의 능력은 늘릴 수 있는 이러한 기업을 찾고 있다는 거죠. 그 중심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팔란티어가 위치하고 있다. 긍정적으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쉴드 AI의 사장 겸 공동 설립자인 브랜던 챙이 나오는데요. 이제 무인 항공기는 센서가 근처의 데이터만 감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훨씬 더 먼 곳에서 수집한 데이터도 고려할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능력이 굉장히 많이 향상된 게 무인 항공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서명식에 참석했던 챙은요, 이러한 시스템이 전장에서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일을 하기 시작하는 것을 직접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자신 있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한 실드 AI의 하이브 마인드 자율 시스템과 팔란티어의 가이아 및 기타 플랫폼의 실시간 인텔리전스 및 작전 상황을 결합하게 되면요, 전장 작전 속도가 빨라지고 더 효과적일 것이다. 따라서 두 기업의 파트너십은 엄청난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마무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팔란티어 관련된 두 번째 뉴스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요, 안두릴이라는 기업과 국방 분야의 AI 파트너십을 체결한다. 두 번째 호재가 연달아서 터지고 있는데요. 데이터 분석 회사인 팔란티어와 방위기술 회사인 안두릴 인더스트리가 인공지능 훈련에 국방 데이터를 사용하기 위해 제휴를 체결했다. 이렇게 양사가 금요일에 밝혔습니다. 이번 파트너십을 통해서 안두릴은요, 팔란티어의 AI 플랫폼을 활용해서 국방 데이터를 구조화하고 라벨링해서 AI 학습용으로 준비해서 해당 모델을 국가 안보 시스템에 배포하고요. 안두릴의 시스템은 정부 국방 데이터의 보존 및 배포를 지원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양한 분야의 기업들이 워크플로우를 자동화하기 위해 AI에 점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자, 그런데요, 국방 분야에서는 모델 학습에 필요한 데이터가 때때로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요, AI 적용이 굉장히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 한 가지의 기회를 포착할 수 있는 거죠. 자, 미국 기업들은요, 세계 최고의 모델을 개발하고 있지만 국방 애플리케이션을 위해서 정부 파트너와 함께 대규모로 배포하는데 아직까지는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자, 이러한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술이 바로 팔란티어의 플랫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팔란티어는요, 이미 보안성이 입증이 됐잖아요. 따라서 정부 입장에서는 팔란티어 플랫폼을 타고 다른 기업들과 연계가 되는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려지겠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팔란티어는요, 앞으로도 수많은 기업들과 파트너십을 결성하면서 이 정부의 인공지능을 제공하는 교두보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12월 9일 오늘의 빅 주식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새로운 한 주의 첫 번째 방송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소중한 멤버분의 후기를 읽으면서 마무리할 텐데요. 오늘 후기는 제가 방송 앞부분에서 잠깐 언급드렸던 미존 채널의 미션과 관계가 있습니다. 은퇴와 재취업의 반복된 기쁨을 이라는 아이디를 쓰시는 분이고요. 안녕하세요, 미존님. 저는 60세가 넘어 본격적으로 은퇴 준비를 정리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미주님께서 처음 유튜브를 시작했을 때부터 팔로우를 했었는데 이제서야 멤버십 가입을 해봅니다. 나와 같은 연배의 사람들은 현재와 같은 인공지능의 시대에서 바쁘게 쫓아가는 삶을 산다는 것이 참으로 어렵지요. 주식 투자로 은퇴한다는 내용은 내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동행할 또 하나의 은퇴 준비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한 걸음 한 걸음씩 다시금 세상을 알아가는 마음으로 미주님과 함께 하려고 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좋은 영향력을 많이 전도하시는 인플루언서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시킹알파 프리미엄 멤버십 가입하셨나요? 시킹알파 프리미엄 멤버십이 제공하는 다양한 기능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이미 투자하고 계신 종목을 팔로우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들의 관심 종목에 알람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검색창을 통해 원하는 종목을 찾아 팔로우 버튼을 클릭하시면 해당 종목을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종 모양의 아이콘이 보이시죠? 종목에 대한 평가가 바뀔 때마다 바로 업데이트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퀀트 점수가 보유에서 매도로 바뀐다든지 월가의 점수가 보유에서 매수로 바뀔 때도 알람이 울리게 됩니다. 퀀트 분석에 대해 잠깐 설명드리자면 3가지 방식의 종목 투자 가치, 5가지의 평가 기준에 대한 점수가 나와 있고요. 해당 섹터에서 순위도 볼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투자 가치 평가 카드입니다. 시킹알파 알고리즘에 의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고 있습니다. 수천 개의 미국 주식 종목들을 정량적으로 분석하고 같은 섹터에 있는 기업들과 비교 평가합니다. 퀀트 분석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파란색 글씨에 퀀트를 클릭하시면 과거 퀀트 레이팅의 변화를 확인하실 수 있고요.
퀀트 평가의 기준이 되는 5가지 팩터 그레이드 점수를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클릭하시면 세분화된 평가 기준이 나와 있는데요. 각 항목별 점수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퀀트 분석을 통해 과거 월가의 전문가들만 볼 수 있었던 기업의 펀더멘탈을 쉽게 살펴볼 수 있게 된 것이죠. 다시 종목의 메인 페이지로 돌아와서 아랫부분으로 쭉 내려오시면 해당 종목에 대한 수많은 기사들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프리미엄 멤버들이 누릴 수 있는 또 하나의 커다란 혜택입니다. 시킹알파 프리미엄 멤버들은 미국 주식에 관련된 최고의 분석 기사들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구글 번역기를 활용하시면 누구나 쉽게 기사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 아래로 조금만 더 이동하시면 배당주들에 대한 투자 평가를 보실 수 있습니다. 배당 지급의 안정성, 일관성, 배당 성장성, 그리고 배당률에 대한 평가가 나와 있습니다. 배당금이 가까운 미래에 줄어들 가능성이 있는지 여기에서 파악해 보실 수 있겠죠. 시킹알파의 프리미엄 기능은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메인 페이지 가장 아래쪽을 보시면 어닝콜 내용을 음성 파일이나 스크립트로 보실 수 있고요. 기업들의 프레젠테이션 혹은 SEC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들이 미디어에 제공한 프레스 릴리즈도 모두 나와 있습니다. 그 아래쪽에는 과거 10년까지의 기업들의 파이낸스 정보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손익계산서, 대차 대조표, 현금 흐름표의 핵심 수치를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에는 Peers 탭을 클릭해 볼까요? 6가지의 종목을 비교 분석할 수 있는 유용한 툴입니다. 종목을 삭제하거나 추가할 수도 있고요. 퀀트 점수, 주식 블로거들이 주는 점수, 월가 점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퀀트 랭킹, 퀀트 팩터 점수, 배당률, 밸류에이션 성장성, 수익성 등을 한눈에 비교할 수 있겠죠. 이번에는 새로운 투자 종목을 발굴하는 방법입니다. 여기 탑 스톡스에 커서를 올려놓고 톱 레이티드 스톡을 클릭하시면 시킹알파 알고리즘이 선정한 최고의 종목들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퀀트 점수, 블로거 점수, 월가 점수, 이 3가지 점수에서 모두 매수 이상을 획득한 종목들만 나와 있습니다. 즉 삼관왕 종목들이죠. 그만큼 리스크는 적고 수익을 낼 확률은 높은 종목들이겠죠. 이 리스트는 매일 시킹알파의 알고리즘에 의해 업데이트됩니다. 특정 산업이나 섹터에 관심이 많으신가요? 톱 스톡스를 클릭하세요. 스톡 스크리너로 이동하게 됩니다. 시킹알파가 설정해놓은 다양한 주제의 종목 발굴 툴을 이용하시거나 원하는 평가 기준으로 맞춤형 스크린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미국 주식 블로거들의 의견이 궁금하신 분들은 마이오또즈를 방문해보세요. 최고의 블로거들과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투자 전략별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배당 주식 블로거를 클릭해볼까요? 그들이 올려놓은 모든 분석 기사들을 읽어볼 수 있고요. 이 블로거가 과거 해당 종목에 대해 어떤 평가를 했는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음에 드는 주식 블로거를 찾으셨으면 팔로우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새로운 분석 기사를 올릴 때마다 알람을 받으실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을 위해 투자 조언을 해줄 전문가 팀을 직접 구성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구글 번역기의 도움이 필요하겠죠. 이 밖에도 시킹알파의 기능은 무궁무진합니다. 기관들의 투자 레포트, 최신 뉴스, 불과 베어의 의견 등 지금 바로 시킹알파 프리미엄 멤버십 가입하셔서 수많은 기능들을 직접 체험해보세요. 설명란의 링크를 통해 가입하시면 미지원 특가 할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